자, 또 내신 시즌이구만. 또 내신 시즌이야. 어? 아유, 우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 지겹네, 지겨워.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일단은 전에 쌤이 이제 공지를 해줬다시피,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살짝만 하고 바로 나갈게요. 일단은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숙제를요, 지금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이제 매일매일 하는 숙제 있죠? 그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 계획표는 제가 이미 다 짜놓은 상황이에요. 짜놨고 이제 제가 뭐 살짝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름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체크를 할 거예요. 숙제는 일단 초반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워크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숙제를 내줄 거고요. 오늘 일단 4과 진도는 모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본문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달리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과 약간 방식은 조금 바꿀 생각이에요. 수업 진행하는 방식 자체를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어휘, 세부적인 어법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식화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드린 적이 있었죠. 컬러로. 마찬가지로 그걸 또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리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과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는 제가 오늘 진도를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수요일 날에 이제 좀 어법 위주로 좀 설명을 해줄 거고 다음 주에 바로 외부 지문을 나갈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그리고 우리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니네가 아직 시험을 안 봤잖아. 6월 3일 날인가 이제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제 기존에 나온 그 8지문 정도가 외부 지문 그 예전 모의고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 번에 또 주면은 여러분 또 단어 암기하는데 또 이제 부담될 수 있으니까 4개씩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에 제가 그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4개를 주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4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메일 숙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그 단톡방에다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긴 할 건데요. 오늘 제외하고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일요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메일 숙제할 때는 일요일은 없었죠. 내신 대비잖아요. 내신 기간이니까 일요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워크북 한 파트씩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파트씩. 파트 1 짝, 파트 2 짝, 파트 3 짝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숙제가 나갈 거고 그 요일별로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숙제를 참고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톡으로요. 이번에는 제가 좀 빡빡하게 검사를 할 거예요. 빡빡하게. 그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톡으로 이제 보내셨을 때는 제가 이제 확인 정도로 했어요. 확인 정도. 했나 안 했나 이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늦게 몰아서 보내도 제가 사실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했으니까. 근데 내신 때는 아니에요. 내신 때는 그 당일날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이 당일의 기준은요. 그 제가 마감 시간을 새벽 한 3시 정도로 잡아둘게요. 그 이후로는 안 받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안 한 걸로 취급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또 다른 학원이나 뭐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또 늦게 끝날 수 있으니까 제가 감안해서 한 새벽 3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거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선생님 제가 조금 미리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미리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허락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뭐 또는 주말인데 일요일인데 가족끼리 어딜 간다. 그래서 뭐 내일 못 보낸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전날인 토요일 날에 미리
내일 분량을 다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리 하지 마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이 숙제를 해서 저한테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오케이. 그래서 숙제 부분 그리고 지각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약간 압박을 좀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은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과 바로 볼게요. 자, 우리 컬러 잡서 다 펴시고 학교에서 이제 진도를 안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좀 속도를 빨리 하진 않을게요. 좀 천천히 하면서 주요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어휘 이런 걸로 위주로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교과서 진도를 나갈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본문의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요. A survival story from Hurricane Sandy 해갖고 나와 있죠. 즉 허리케인 샌디로부터의 생존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 생존 스토리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어.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막대한 피해를 입었겠죠.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 사람이 되게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생존을 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제목에 생존 스토리라 나왔으니까. 그럼 생존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뭔가 안도하게 됐다. 대충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면은 이 교과서 4과 같은 경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어떤 분위기의 변화라든가 심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쪽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겠구나. 내용에 관련돼서.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하고 글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갑시다. Every year, 매년마다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의 신문은요, cover, 다룬답니다. 여기서의 cover가 어떤 신문 기사의 실타, 다루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Huge ocean storms니까 큰 해양 폭풍들을 다룬다는 겁니다. 어떤 폭풍이냐? That the different regions. 다양한 지역을 강타한 그런 이제 폭풍을 다룬다는 거지. These storms, 이러한 폭풍들은 leave thousands of people injured and dead. 여기서의 leave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의미의 오형식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상당하거나 죽게 남겨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콤마하고 while 나왔는데 접속사입니다. 반면에, 어떤 반면에? Forcing others to run away from their homes. 자, 여기서의 first도 마찬가지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 목적격보 나와 있고 투부정사가 목적격보 자리에 온다라는 점 요거 좀 체크해주자. 그래서 얘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도록 강요하는 반면에래요. 그들의 집으로부터. 다시 한번 볼게. 이런 폭풍은 뭐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상당하거나 죽게끔 남겨도 반면에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도망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야. 자연재해 때문에 집에 있다가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겠지. 자, 이어서 볼게요. They also give rise to amazing stories of survival. 이 give rise to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휘로서 중요하니까 여기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give rise to 명사라고 나와 있지. 이 to가 전치사야 얘들아. 그러니까 동명사 형태 또는 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 여기서의 amazing은 동명사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stories 수식하는 거야. 어쨌든 그들은 또한 어떤 결과를 낳는답니다. 생존의 놀라운 이야기를 낳는다. 이어서 바로 볼게요. Here's a story. 자,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Of a young man.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누구냐? 관계대명사 who가 이어지고 있는데 Who survived the Hurricane Sandy. 여기 survive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볼 수 있는데 타동사가 쓰여 있거든. 그래서 뭐뭐에서 생존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허리케인 샌디에서 생존한 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허리케인 샌디가 뭐냐 해갖고 부연 설명 본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 ever to hit the United States. 자, 여기 보면 이 violent가 원래 폭력적인이라는 의미잖아. 근데 이제 폭풍우가 폭력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거센 이 정도의 의미로 니네가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장
거센 폭풍우들 중 하나인 허리케인 샌디 이렇게 되는 거야. ever가 들어가면은 이제껏 여태껏 이런 뜻이야. 됐어? 그래서 이제껏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미국을 강타한 가장 극심한 폭풍우들 중 하나인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하면서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 뒷얘기부터는 뭐겠습니까? 이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 시점이 전환되기 때문에 끊고 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이야. 본격적으로. 여기 전까지는 그냥 도입부야. 도입부. 그냥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어떤 사람이 생존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구나 하기 전에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 도입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이니까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톰스 리버 뉴저지, 뉴저지의 톰스 리버에서 이 뉴저지의 톰스 리버가 어디냐 관계부사 나오는데 where the hurricane hit hard. 이 hard라는 말이 붙으면 그냥 거세게, 세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했던 뉴저지의 톰스 리버에서 있는 그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야. 그 여성이 was lucky. 운이 좋았대. 왜 운이 좋았는가? 이거 해서 운이 좋았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lucky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enough to 나와 있네. 됐어? 자, 이거는 여기에 설명이 쓰여 있다시피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뒤에 enough의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야.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기에 충분히라고 해석이 되겠지. 뭐뭐하기에 충분히. 됐어? 즉 여기서의 lucky는 이 괄호 하기에 충분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치? 자, 뭐 하기에? escape from her house. 그녀의 집으로부터 탈출하기에 충분히 운이 좋았다는 거야.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폭풍우가 강타하기 전에 탈출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아까 전에는 생존 이야기에 웬 남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얘기가 나오네요.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좀 더 내용을 한번 보자고. 자, when she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피해를 받은 집이죠. 이 녀석이 하우스를 수식하는데 하우스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받은 거니까 ED형을 쓴 거다. 별거 아니고. 자, 그녀가 파손된 집으로 돌아왔을 때 after the storm had passed 하고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보자. 여기 보시면 had passed라는 대과거 시제가 나와 있어. 왜 대과거 시제를 썼는가?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얘가 들렸을 거 아니야. 집에 되돌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returned랑 had passed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먼저 일어난 거죠. 됐어요? 얘가 먼저 일어났잖아. 폭풍우가 먼저 휩쓸고 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녀가 집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과거 시제, 얘는 대과거 시제. had passed로 썼다. 근데 내가 사실 하나 말해주면 얘들아, 여기에서는 그냥 패스트라 써도 돼요. 그냥 패스트라 써도 어법상 틀리지 않습니다. 안 틀려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after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도 돼. 우리가 어떤 전후 관계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before나 after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before나 after가 있을 때는 전후 관계가 명백할 때는 꼭 대과거 시제를 쓸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명확하잖아. 애프터가 있으니까 그 폭풍우가 지나고 난 후에라는 명확한 전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를 써도 되고 대과거를 써도 되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여기는 대과거 쓰면 안 되겠지? 얘가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됐어? 얘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갈게. She found a note. 자, 그녀가 한 쪽지를 발견했대. 그러니까 이 크리스틴이라는 여자는 폭풍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건 없는 거야. 이 사람의 어떤 신체에 있어서. 집은 뭐 비록 피해를 받았지만 그녀 자체가 막 뭐 되게 위험했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지. 한 쪽지를 발견했대. 자, 그 쪽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던 모양인데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Whoever reads it. 자, 이것을 읽는 누구든지 라는 지금 복합 관계의 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 덩어리가 뭐라 돼 있어? 부사라고 돼 있지.
이 whoever라는 애 자체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어 있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체크는 해둡시다. 이것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I'm dying. 나는 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문자로 쓴 거는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아, 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I'm 28 years old. 저는 28살이고요. My name is Mike. 제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이름이 마이크인 거 보니까 남자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한 어떤 젊은 남자의 생존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 젊은 남자가 이 마이크인 거죠. 그래서 자, 이어서 볼게. 다음 페이지. I had to break into your house. 자, break into 하면은 침투하다, 침입하다 이런 뜻이야. 부셔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침투해야만 했어. 너의 집으로. I'm very cold. 저는 매우 춥습니다. I didn't take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워서 집에 들어간 거지 내가 도둑이 아니다. 도둑이면 이런 걸 남길 리도 없고. 이어서 A wave threw me. 자, 파도가 나를 던져버렸대요. out of 뭐로부터? My house. 내 집으로부터 던져버려서 down the block이라고 나와있죠. block은 어떤 그 구역을 말하는 건데 즉 집 밖에 그 구역 아래로 나를 던져버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이 파도가 이제 막 이게 치는 거야. 이게 다 잠긴 거지. 홍수가 나가고 잠겨갖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나를 이제 밀어버린 거야. 이렇게 내몰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죠.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I'm going to make it. 이 make it이라는 게 원래 성공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는 살아남는 데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make it이 survive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어서 The water outside. 자, 바깥에 있는 물은 is at least 10 feet deep이라고 나왔는데 이 deep이라는 놈은 이렇게 앞에 숫자와 함께 쓰여 있으면은 깊이가 어떠한 이 정도를 해석하면 돼. 그래서 최소 10피트의 깊이랍니다. 밖에 있는 물 자체가요. I cannot be rescued. 나는 구조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포기한 거야. 그냥 단념했어. 그냥 나는 조졌구나. 지금 집 안에 갇혀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물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10피트면은 어느 정도 되나? 1피트가 어느 정도지? 한 20cm 되나? 30cm 되냐? 아무튼 대충. 근데 10피트면은 거의 한 대략적으로 한 2에서 3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높이가 이제 물이 차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 그렇잖아. 자, 그래서 Tell my dad I love him. 자, 나의 아빠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I try to get out. 나는 나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직접 목적어가 지금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각각 앞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의 번호는 삐리리리고요. His name is Tony. 그의 이름은 터니입니다. 아빠 이름.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상황은 이제 이 사람이 사실상 나는 살아남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집의 주인이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내 쪽지를 보고 내 소식에 대해서 좀 전달해 달라 라는 취지에서 이 쪽지를 남긴 거겠죠. 이어서 I hope you can read this. 나는 당신이 이것을 읽기를 바랍니다. I'm writing it in the dark. 저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즉 쪽지를 쓰고 있습니다. Goodbye, God tell me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별거 아닌데 요 문장 좀 잠깐 보자. 요 문장 잠깐 볼게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 써볼게. I hope you to read this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썼어. 자, 이렇게 쓰면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오형식처럼 생겨 먹었죠. 그렇죠? 이렇게 생겨 먹었죠. 자, 그러면은 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 바꿔 쓸 수 없다? 없을 것 같아? 그래? 종훈이 어떻게 생각해?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래요?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촉이 좋네요. 바꿔 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허프는 얘는요
오형식 동사가 안 됩니다. 오형식이 불가능한 동사예요. 됐어? 그래서 요 문장 구조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대.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어서 요 덩어리 이 대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호프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프의 목적어. 됐어? 근데 이 호프는 다시 한번 오형식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투부정사를 써서 뭐 목적격보 쓴다?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것 자체가. 그럼 어법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can read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꿔놓은 다음에 빗줄 쳐놓고 어법상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써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잡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여성의 이제 집이야. 여기에서 내용 일치로 벌써 낼 수 있는 게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 마이크가 있는 집은 본인의 집이 아니죠. 여성 크리스틴의 집입니다. 크리스틴의 집. 이런 거 헷갈리지 마. 크리스틴의 집에 일단 있는 상황이야. 이 사람이 그냥 침투한 거야.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도저히 자기가 살아남을 기미가 안 보여서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 쪽지를 이렇게 남기게 된 거죠. 이 집주인한테. 됐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쪽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쪽지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이 쪽지를 쓴 게 크리스틴이 읽기 전 내용일 거 아니야, 당연히. 크리스틴은 이제 폭풍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온 거고, 근데 그 이전에 쓰인 글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시 크리스틴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크리스틴은 did not know, 알지 못했대, if Mike survived. 마이크가 살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지. 집에 뭐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그렇지? 얘가 뒤져서 떠내려갔는지 아니면 딴 데로 갔는지 살아남았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자, 이어서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phone. 그녀가 그 쪽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요. 하지만 no one answered.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았대. 자, 이어서 그리고 나서 그녀가 posted the note. 그 쪽지를 게시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게시했대요. SNS에다가. 이제 SNS에다가 이제 그 쪽지 사진 딱 찍어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집에 돌아왔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The sad message. 그 슬픈 메시지는 made the rounds. 자, make the round 하면은 이게 돌게 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소셜 미디어에 돌았다는 거야. 말 그대로. 소셜 미디어에 돌았다는 거는 이야기가 퍼졌다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슬픈 메시지가 소셜 미디어에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For some time. 얼마 동안에는요. Before. 뭐 하기 전에? Falling into the hand. 자, fall이라는 거는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요. 그 손으로, 손 안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이런 거거든. 그럼 그 손이 어떤 손이냐? Of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그 지역 라디오 방송국 쇼 호스트의 손으로 떨어지기 전에. 됐어요? 손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돌았다라는 거겠죠. 한동안 이제 SNS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이게 한 라디오 진행자한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갔나 보지. 자, 이어서 볼게요. After several tries, 몇 번의 시도 후에 그 라디오 쇼 진행자는요 마침내 마이크에 로케이트했다라고 나왔어요. 로케이트는 위치를 찾아내다라는 뜻이야. 위치를 찾아내다. 그럼 마이크의 위치를 찾아냈고 her history, 그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쪽지를 쓰고 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점이 또 끊깁니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On the day of the storm, 그 폭풍이 분 날에 마이크는 was watching the news, 뉴스를 보고 있었어. 텔레비전으로. 뭐 할 때? 그가 heard a loud noise outside,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들었을 때 이제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요 상황은 제 생각인데 그 이제 크리스틴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 시점 끄는 부분에다가 좀 추가로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그 마이크가 그 폭풍에 의해 피해를 입기 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쪽지 쓰기 전이에요. 알았어요? 쪽지 쓰기 전이야. 쪽지에 쓰기 전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쪽지에 쓰기 전 상황. 됐어? 그 전 상황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라디오 쇼 진행자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간 이제 막 폭풍우가 치는 이제 그날에 어쨌든간 뉴스로 이제 TV를 보고 있어서 밖에서 막 너무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뭐야 뭔 일이야 대체 TV를 딱 튼 거지. 그랬더니 he went to the door. 그가 문으로 갔어. to see 보기 위해서요. What the noise was all about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 문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요 문장 보면은 여기서 to see 투부정사 나왔는데 투부정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지금 여기에 what절이 나온 겁니다. what절이 나왔고요. 이 what절 안에 살펴보면은 the noise 주어 나왔죠? was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about 전치사지. 그럼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야. 두 개가. 됐어? what이라는 녀석은 관계 대명사든 의문사든 어쨌든가 what은 무조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거든. 됐어?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만 보면 주어, 동사, 전치사만 나왔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지. 따라서 what이라는 형태를 쓰게 됐다는 거야. 됐니? 여기서의 what은 의문사다. 의문사.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무엇.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그 소음이 모두 다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됐죠? 막 밖에서 소음이 났다며, 큰 소리가 났다며, 뉴스도 보고 있었고, 뭐야 이거 대체? 하고 이제 문으로 가본 거지. 이어서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자마자 he was not able to move.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문을 열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was high.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이 길거리에 있는 물인데요. 그 길거리가 outside his house니까 그의 집 바깥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의 집 바깥에 있는 거리에 물이 높았답니다. 물이 높았다는 거는요, 수위가 높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수위, 물의 높이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ad risen quickly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had pp가 또 나왔거든요. 과거 완료 시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이 빠르게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올라오기 이게 여기서 올라왔다라는 거는 만약에 뭐라 그럴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래는 물이 한 요 정도 높이였다고 쳐봐. 근데 물이 이제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쌓이면서 이렇게 물이 쌓였어. 그러면은 이 물이 쌓이는 거는요. 그 전부터 그리고 얘가 지금 문을 열었을 때까지 그 상황까지 물이 차근차근히 쌓여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had pp를 쓴 거예요. 다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위해서 다시. 자, 얘가 문을 연 시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딱 열어봤더니 물 높이가 되게 높네 하고 확인을 했지. 요 시점이 있어. 요게 과거 시점이야. 과거 시점. what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 이전부터 문을 연 시점까지. 됐어? 문을 연 시점은 다시 한번 과거고 그 이전부터 그 이전 어느 때부터 이 문을 연 시점까지 물이 어떻게 왔어? 물이 쌓여왔다고. 물이 쌓여온 이런 거라고. 즉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물이 점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쌓이면서. 됐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라는 겁니다. 과거 완료. 이해돼요? 여기서 had risen이라는 형태를 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 넘어가도 돼요? 넘어간다. 자, 이어서 볼게요. In a moment. 자, 곧 the water rose. 그 물이 또 올라갔대. To the level of the door. 그 문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to는 뭐까지란 뜻이야. 뭐까지. 여기서는 이제 수위,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벨이. 문의 높이까지 물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문 높이까지. Starting to fill his house. 자, 그리고 시작했대. 채우기를 그의 집을요. 야, 문 높이까지 올라왔다는 거니까 물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거잖아. 근데 문을 열었어.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물이 이렇게 막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샥 들어오면서 이제 집이 이제 물바다가 되겠죠. 그 이제 좀 딴 얘기인데 내가 그만둬라. 이 천장부터 졸고 있어. 예전에 그게 2009년이었나 2010년이었나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실제로 되게 그 심하게 그 태풍이 온 적이 있었거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예전에 쌤 친구가 저기 방배동 쪽에 살았었어요, 강남 쪽에.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웃긴 게 그 내 친구 중에 반지하 사는 애가 둘이었거든, 반지하에. 근데 이제 그 한 친구는요, 그 두 친구가 이제 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 문자 딱 세 글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살려줘. 이렇게 왔어. 지금은 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애들이 나름 심각했어 그때. 살려줘 딱 이렇게 온 거야. 그러더니 얘가 이제 사진을 딱 하나 찍어서 보냈어, 한 친구가. 근데 어떻게 찍어서 보냈냐면 웃긴 게 그 친구 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화장실이 좀 특이했어요. 화장실이 보통 우리가 문을 열면은 이제 여기 턱이 있죠. 턱이 있고 턱 지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똑같은 높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턱이 이렇게 있고 이게 똑같은 높이잖아 보통은. 그렇잖아. 근데 걔네 집은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턱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화장실 문을 이제 여는 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계단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화장실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웃긴 게 뭐냐? 얘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만큼의 물이 찬 거야. 변기는 여기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더니 얘가 딱 사진 찍어서 보낸 다음에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야, 우리 집 워터파크 개장했는데 놀러 올래? 나 이렇게 보낸 거야, 얘가. 야, 씨, 뭐야? 아니, 비가 얼마나 왔길래 이래? 그래갖고 이제 이랬죠. 또 다른 한 친구가 또 사진을 보냈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이제 생생하게 얘기를 전달했는데 어떻게 했었냐? 그 친구가 그 침대가 있는데 그 라꾸라꾸 침대 같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자고 있었대. 자고 있는데 뭔가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축축한 그런 습기가 느껴져서 이게 잠을 깼대. 깼는데 깨갖고 발을 딱 대려는데 첨벙 소리가 났다는 거야. 뭐야? 하고 봤더니 물이 이만큼 찬 거예요. 여기 거의 무릎까지.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 뭐가고 봤더니 여기 PSP 그리고 여기 닌텐도. 이게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얘가 게임기가 많았거든 집에. 막 플스랑 막 다 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거 완전 이제 멘탈 나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이 온 집이 다 이 상황인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집을 딱 나가려고 했대요. 문으로 갔어. 열라고 했는데 안 열려. 수압 때문에 안 열리는 거야 문이. 혹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창문으로 갔어. 걔네 방에 조그맣게 창문이 있어요. 반지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순간 그걸 인지를 못한 거야. 문을 열었어. 반지하잖아. 물이 여기 있잖아. 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닫았잖아. 그리고 이제 나한테 전화한 거야. 핸드폰은 다행히 살아있었어 얘가.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살려줘. 야, 나 지금 집에 갇혔어. 물이 내 무릎까지 다 있어. 근데 못 나가.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나 살려줘. 막 이제 막 전화를 한 거야.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일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닥치고 있다 내가 갈게요. 이제 일단은 끊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가 워낙 이제 심하게 이제 그때 막 나갔고 막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방배동 위에 여기 이제 예술의 전당이 있고 여기 관악산이 관악산이 아니라 저기 청계산인가? 청계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내리막길이거든요, 방배동이. 내 친구 집이 이제 한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우리.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근데 아파트 사는 한 친구가 또 10층에 사는데요. 이게 이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이제 흙이랑 다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10층 사는 친구는 또 이러는 거야, 전화해갖고. 야, 나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까? 뭔데? 내가 지금 창문 밖을 봤는데 내가 우리 집 10층인데 내 눈앞에 자동차가 보여, 이러는. 여기 흙이 이렇게 쌓여갖고 자동차가 여기 딸려오는 거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무슨 뭐 별거 다 있었어. 막 뉴스에 보면은 여기 청계산에 여기 막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거든. 그걸 뉴스로 보고 있었어 내 친구랑. 근데 내 친구 하는 말이 저거 나 아는 형 사는 데인데. 그러니까 막 별얘기가 다 나왔어요 진짜 그때. 막 그래갖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해서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반지하 탈출 못했던 이제 이 친구네 집 가갖고 이제 완전 막 대공사를 했지. 대공사를 막 다 벽지 막 다 뜯어내고 그거 다 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심한 뭐 태풍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거의 그 급 아닐까. 네, 거의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어서 볼게요. 지금까지 상황은 문 열었어, 물 들어왔어, 엿댔어. 이런 상황이야. 자, 한번 봐봐.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물이 carried him back to his kitchen. 자, 그를 다시 옮겨버렸어. 어디로? 그의 부엌으로. 이런 상황이지. 문 열었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러고 이제 부엌까지 가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이야. The entire house. 자, 그 전체 집이 would soon be underwater. 자, 물 아래에 곧 있을 것 같았답니다. 즉, 우리 집이 물 아래에 있을 것 같다는 건 물에 잠길 것 같았다. 이런 말이겠지. 이어서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어. He had to escape. 그가 탈출해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나 더 이상 여기 있다가 조지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겠지. 아까 내 친구처럼. 그래서 나가려고 했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본문 3번. 자, 본문 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좀만 참아라. As he emerged from his home. 자, 여기서 emerge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이 emerge가 이제 원래는 등장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그가 그의 집 밖으로 등장했을 때라는 거니까 집 밖으로 나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겠지. 자, 그가 그의 집으로부터 나왔을 때 the current caught him. 이 current라는 게 원래 어떤 흐름이라는 뜻이거든. 흐름. 이 current라는 게 이제 그 뭐랄까 현재라는 의미가 있죠. 또 현재의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너네 그 전류 있죠. 전류. 그 전류라는 의미도 있어요. current가. 그리고 물이 흐르는 흐름, 해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의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 물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물의 흐름, 그 물살이 그를 덮쳤고요, 잡았고요. 그리고 carried him out to sea. 그를 바다로 옮겨버렸답니다. 집 밖으로 나왔어. 근데 이 파도 때문에 얘가 못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런 상황이지. 이 파도가 이제 물살이 계속 이렇게 밀어 얘를 어디로 밀어. 그래서 바다 쪽으로 나가게 생긴 거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어서 보자면 he tried to swim back to an unflooded house. 자, 그는 뭐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to swim back. 수영해서 되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어디로? unflooded house니까 flood는 이제 우리 홍수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서는 범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범람하다는 건 물이 넘쳐 흐르다 이런 의미지. 근데 범람되지 않은 집이 되겠지. 그래서 범람되지 않은 집으로 수영해서 되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물살이 was too strong. 너무 강했어.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야. 그리고 the waves. 그 파도가 그를 데리고 갔답니다. 어디로? out to sea. 또 바다로 데리고 가는 거야.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돼. 근데 물살이 일로 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이 수영이 이 물살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뒤로 가는 거지. 됐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어서 after hours of fighting against the water. 자, 그러면 몇 시간에 걸친 그 fighting이니까 맞서 싸운 거겠죠. 그 물과 맞서 싸운 후에 그는 완전히 was able to find. 찾을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찾을 수 있었어요. His way to Christine's house. 그 크리스틴의 집으로 가는 그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이크랑 크리스틴은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크리스틴의 하우스로 갈 만한 길을 찾았다 이 소리인 거야. 알겠지? 알고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조금 비교적 뭔가 뭐 이제 자세하게 묘사가 되진 않았지만 물살이 좀 약한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갖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는 침수가 안 돼 있네 집이.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헤엄쳐서 이제 간 거야. 그 길을 찾은 거야. 그래서 shivering with cold. 자, 추위에 몸을 떨면서 마이크는 wrapped his body. 그의 몸을 덮었답니다. in the blankets. 그의 몸을 이제 덮은 거예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that were on the chair. 그 의자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길을 찾아서 이제 도착했다. 이제 수영 쳐서 이제 수영해서 이제 도착했다라는 그 내용은 생략됐어요. 좀 중간에 보면은 도착을 한 거야. 집에 도착했어. 쉬벌 욕한 거 아니에요? 겁나 춥잖아. 욕 나올 정도로 추우니까 쉬벌. 쉬벌 추워. 욕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간 떨면서 분사구문
얘가 이제 테이블에 그 체어에 있었던 이불 하나 꺼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상황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쪽지는 안 썼어요. 아직까지도. He was thirsty. 그는 목이 말랐어. 왜 목이 말랐겠냐? 바닷물 먹었으니까 목이 말랐겠지 뭐. He had swallowed some much salt water. 자 여기 또 나왔다 얘들아. had swallowed 대과거 보이시지? 자 여기서 대과거를 쓴 이유가 또 뭐겠냐? 앞에 나와 있는 목이 마른 시점 그 이전에 얘가 너무나 많은